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잠은 좀 잘 주무십니까? 아, 잠은 그대로 자는데 꿈이 네.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저도 꿈을 자꾸 꿔요. 저는 제가 꿈꾸면 최고의 꿈은 네. 제가 교황청에 가서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꿈을 꿨어요. 콘클라베. 여러분 콘클라베가 교황을 뽑는 건데 네, 맞아요. 교황 뽑을 때 그 안에다 가둬놓고 뽑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헌재도 가둬놔야 돼. 그래서 제가 시스틴 그 채플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투표하는 꿈을 꿨다니까. 우리는 정말. 5시에 퇴근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끝내지 왜 퇴근하시노 이런 네. 얘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일찍 지난주 퇴근해서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빨리 퇴근하셨어요. 콘클라베 할 때는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그거 너무 안 끝나고 막 몇 달 가고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걸립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밥도 안 주고요. 네. 빵도 좀 덜 주고 포도주 덜 주고 그랬대요. 이 그러면 사람도 그래야 돼. 빨리 결정하고 결정을 하는 나오는 거죠. 거니까. 아니 그리고 콘클라베는 적어도 그날 저녁에 듣는지 안 듣는지 연기라도 피워요. 네. 까만 연기냐 흰 맞아요, 연기냐. 맞아요. 근데 우리 헌재는 뭡니까? 아무 얘기도 안 그럼 해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중간 과정을 좀 얘기를 해줘야지. 최소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시간을 지나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3월 14일 그러니까 늦어도 2주 안에 25일 날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왜 선입 선출 원칙도 깨게 됐는지 왜 한덕수 이런 먼저 얘기를 하는지. 해야죠. 아니 그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새는 택배도 네. 트럭으로 오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데 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택배요. 네. 지금 싸고 있다. 포장 싸고 포장하고 있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집배원에 왔다. 다. 그러는데 집 앞에까지 집 앞에 왔다. 왔다. 야. 수령했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찍어주는데요.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적어도 이유는 좀 이유는 알려줘야 되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온갖 음모론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고 우리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 저도 꿈에 그런 사람들 얼굴이 자꾸 나와요. 아 정말 안 저는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 옛날에는 윤석열 슈퍼되기 전에 나왔는데 네. 요새는 김건희가 주로 나오거든요. 김건희, 김성훈 두 사람이? 둘이서 예. 우리 집 앞에서 막 아 정말 그런 꿈들 아니면 그런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 선고가 오늘 10시에 이제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덕수를 빨리 하는 이유는 그것도 사실 설명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아니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는데,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유추를 할 유추만 할 수밖에 유추를 할 수 없어요. 있는 거는 예. 일단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관련된 부분 예. 이거는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상목 저거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한덕수를 돌려보내서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은혁을 임명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상목이는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니 옛날에 3명도 다 안 하지 않았냐.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3명 거부해서 3명을 임명 안 거부했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맞아요. 판결이 나오긴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정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은혁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짚어줬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위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다. 그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8대0 완전한 탄핵 인용을 인용. 위한 예. 빌드업이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짚어놓고 네.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절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하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해주는 대신에 뭐 이런 거 아니냐. 네. 그런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선 관리를 위해서는 저 최성복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대선 관리.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한독수는 적어도 최성복은 상당히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내란의 공범인지 또는 동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은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로는 보이는데 예. 한독수는 적어도 헌재에 나온 변론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그걸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동조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솔직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성목은요 완전히 그 윤석열 쪽에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뭐 쪽지 받은 것도 문건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예비비 가지고 그렇게 예. 주장한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한덕수는 안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오늘 기각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제1 야, 가능성 75% 5%의 가능성이고 75%, 예. 75%가 가능성. 그다음에는 이제 인용인데 인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먼저 이걸 하겠느냐라고 굳이 할 하는 필요 거는 있었나 있거든요. 인용할 것 같으면. 그리고 각하는 아닐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각이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느냐. 시기를 봤을 때 네. 만약 인용할 것 같으면 그럼 윤석열 빨리 인용하고 취합 보면 되지. 글쎄 말이죠. 뭐하러 이걸 또 하냐. 글쎄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죠. 헌재가 말하자면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끼리 속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속셈도 헌재 재판관마다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러면서 이른바 거기에 그 다수파들은 그러니까 전원 일치 탄핵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한테. 마지막에 예.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끌려가서 4월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2명이 사퇴하게 되는 4월 18일 이후까지도 가서 이 혼돈이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죽겠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한 혹시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윤석열의 계엄 상황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을 그나마 판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덕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도 예. 5건이 걸려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른바 그 절차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적법한 거였느냐. 근데 정확하게 한덕수 총리는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한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날 뭐 여러 가지 선포라든가 나중에 의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면은 뭐 그건데 저는 그것도 근데 솔직히는 뭐 윤석열 탄핵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이 5가지잖아요. 네. 그중에 요거 하나가 안 된다면 나머지 4개가 다 예스인데요.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맞다라고 나오면 네. 그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 요거 네. 하나만으로도 절대로 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언제 되냐인 건데 뭐 일각에서는 이번 주 넘지 않을 것이다. 목금에선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다 계속 틀리니까 뭐 사실 이런 예측이 이제는 무슨 말을 의미가 못 싶어요.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가 21일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네. 그거를 믿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이른바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항소심 관련이지 수요일 날 아닙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면은 내일 화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이나 요것밖에 목요일 날은 또 일반 심리 또 판결하는 날이니까 네. 그것밖에 없는데 아니면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날 또 무슨 모의고사 뭐 있다고 네네. 아이들 그래서 학생. 그래서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래요. 이럴 때 지금 헌재가 엄청나. 사실 솔직히 헌재가 그동안 50%가 넘는 신뢰를 받는 유일한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적어도 헌법기관이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사실은 내일 판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예. 더군다나 그 항소심이라는 거는 일반 법원 아니에요. 일반 법원의 판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힘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저는 내일 하면은 가장 정확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저로서는. 국민의힘은 왜 자꾸 저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했었는데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지금 아니 국힘이 시기상으로. 주장하는 대로 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탄핵이 인용되는 것까지 막기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늦게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늦게라도 하자. 거기서 늦게라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벌게 해다오. 그 다음에는 이재명을 낙마시켜다오. 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을 늦게 하는 거에는 지금 성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가
정말 저기 하는 거는 그러다가 4월 18일 이후로 넘겨서 넘어가면 아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유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는 뭐 저는 거의 큰일 난다고 보는데. 그럼요. 안 그래도 4월 지금 18일. 뭐 예. 지금 IMF 경제 쪽에서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생각이 된다고 드는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에 이제 걸려 있는 게 수요일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이것도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전망 안 하십니까? 전망 예.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죠. 일단 여기에 걸려져 있는 게 1심에서 지나치게 네. 높은 선고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때 그렇게 높은 선고가 나온 게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냐. 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느냐 안 네. 받았느냐.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김문기 관련된 부분은 지금 2심 재판부가 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검찰에. 그러니까 뭘 거짓말을 했다는 예, 거죠. 예, 특정해다오. 예. 이건 뭐냐면 얘네를 검찰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맨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데 이거는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얘기했던 때 나온 거예요. 거거든요. 예. 근데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저는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심의 대상이 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 국감법에 이거야말로 보면 네. 그거 처벌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예. 각하사안이거든요. 공소기각이 되겠죠. 네, 네. 이건 공소기각이 되겠죠. 기공소기각. 예. 네. 형사재판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1심에 대한 약간의 좀 신경을 쓰면서 네.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않는 범위 범위 내에서 내에서. 하지 않느냐. 네. 약간의 위법성은 뭐 인정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형이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 파면 인용 나오면 그냥 뭐 대선 해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국힘이 알 수가 없는 게 국힘은요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예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전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이제 거도 있을 건데 네. 뭐 이재명 공성부 위반 한만 봐도 저게 확실치 않잖아요. 그럼 네. 뭐저 비난할 거리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봐도 네. 그걸 자꾸 저걸 된다고 가정하고 실형 떨어진다고 저러고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위헌 청구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저는 대법에서 네. 만약 이런 사안 같은 거는 되돌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파기환송해야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대법에서 마치 대법에서 확정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안이래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기 모도 전략이 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자꾸 그러니까 하도 찬스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걸어서 그런 것 혹시나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실패해 운에 왔잖아요. 맡기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말이죠. 정치보다는 뭐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이재명 넘어지길 바라고 네. 잘못하길 바라고 운에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를.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무속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솔직히 점괘가 하나 두 개가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 개 나온 거 중에 그나마 자기네들한테 가장 호의적인 거로 골라서 그냥 걸어보자. 그런 것 같아요.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이걸 네. 어떻게 이게 여기만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힘이 소생할 맞습니다. 말하자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주술적인 이 주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법부 이제 결과였던 건데 그럼에도 좀 신뢰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금요일 날 김성훈 차장 또 이강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게 증거인멸 우려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소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검찰이 실질신문에 참석을 또 안 했습니다. 검사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난 정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나가주는 게 맞는 거 가서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글쎄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지를 알 수가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사실은 심우정이가 네. 검찰총장이 사퇴서를 안 냈잖아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데 안 하는 게 이런 거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방어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도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네. 일이 솔직히는 이번에는 저는 기각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그냥 못했는데. 합리적으로 예. 이거는 당연하다. 네 번째로 겨우 청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며칠 동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미 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증거 인멸한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사에 보복하는 것도 나왔고 나왔고. 뭐 총 얘기도 나왔고요. 총 얘기도 총은 뭐 네. 네. 어쨌든, 네. 김건희여서 하여튼 뭐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도 조사를 그러니까 해봐야 될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거는 결국 이런 상황이면 비아폰 서버 수사를 해야 되고 그걸 확보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게 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아폰 그거 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면 인용이 나왔을 때 김성훈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 그런 가지까지 걱정이 다. 드는 거죠. 예. 네. 걱정스럽습니다. 뭐 이게 뭐 법원 판단이니까 혹시나 검찰이 태업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서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왜 안 갔는지 법정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건희가 읍소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빠 친구한테? 예. 자, 총 얘기 좀 했는데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 질책하는 과정에서 총 안 쏘고 뭐 했냐? 총도 쏘고 자기가 쏘고 이재명 쏘고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김건희 행보도 한번 짚어보시죠. 요즘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요? 저는 예. 이런 김건희의 사실 여러 가지 그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넣거나 뭐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체면을 살리거나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한다. 더군다나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은 심리적 공황이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로 봐서 절대적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런 뇌관은 제거를 해두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야말로 정확하게 명태균 게이트로 해서 수사를 하고 이제는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상으로 위험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네. 그동안은 김건희가 상당히 이런 위험한 사람이라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 윤석열 자신이 얼마나 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험천만한 부부 두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얼마나 강화를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솔직히는 누구나 다 이재명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계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남편이 일으킨 왜 거 아니야. 이재명을 죽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체포를 하라고 누가 체포를 하라고 이재명이 해서 체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 저는 예전에 뭐 조국에 대해서 복수하듯이 조국을 잡아놓잖아요. 그때는 조국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다라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이재명을 제거해야 자기네들의 운이 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거를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원래 가해자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잖아요. 모든 걸 피해자한테 덮어씌웁니다. 피해자 책임으로. 네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다. 이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같이 이재명뿐만이겠어요? 뭐 영연백이니 시신백이니 이런 거 다 하는 게 그거 다 잡아넣겠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지금 국민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격리 처분해야 됩니다. 격리. 뭐 지금 김건희 조사가 좀 돼야 되는데 명태균 관련돼서 가장 핵심인데
조사 하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휴대전화 저 뺏어서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파면되기까지는 안 되겠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파면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심우정이 힘이 꺾이고 그리고 남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거를 그동안 추진해 왔던 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파면될 때까지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김건희, 윤석열 공천 개입인데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이쪽만 검찰들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는 별로 안 건드리죠. 오세훈만 확실히 지금 오세훈은 확실히 날리기로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을 날림으로 해서 약간 부운을 가라앉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 수상해요. 이거 하여튼 다 수상합니다. 아, 수상합니까? 검찰이 하는 건 다 다 수상합니다. 수상하십니까? 홍준표는 왜 또 대구 쪽에 넘긴 거예요? 뭐 이거 이상해요. 수상합니까? 대구 또 홍준표는 검찰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네. 검찰이 끼어들면 뭐가 다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뭐 알 길이 없고 지금은 가장 여하튼 내부에서는 이번에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김성훈 네. 기각으로 봤을 때 딱 그거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선에서의 역량을 어느 만큼 확보하자.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자. 이거 아닌가? 뭐 이게 검찰의 아니 근데 매우 정치적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 매우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네요. 아니 네. 좋아요. 검찰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자기네들 사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아 근데 헌재만큼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헌재는 좀 헌재는 제발 좀. 근데 정상적으로 결정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는 사실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모든 걸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해야. 네. 왜냐하면 헌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헌법을 지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비상계엄에서도 공범이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하지 않은 거 등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목은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속세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XXX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아, X 4개입니다. X 제일 4개입니다. 예. 나쁜 XX.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란 세력이 행정부에 있음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걸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최상목이가 온갖 하는데 네. 그래서 저 최상목이보다는 한덕수가 좀 더 명예롭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일부라도 가져보는데 최상목은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탄핵안 발의를 했는데 오늘 한덕수의 네. 판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직 보고가 안 됐,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최상목은요. 솔직히 경제부총리에도 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경제부총리로 지금 한 일이 뭡니까? 미국에서 민간국가 지정하는 에너지부에 이런 것도 정보 모르고 네. 추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있고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지금 빠르게 가려면 만약 한덕수가 돌아온다면 이 친구를 치우고 조금 네. 능력 있는 부총리를 빨리 지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명이 또 가능할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기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도 저기 되는 동안에는 직무정지만 될 뿐 이게 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용이 안 되고 저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의원식도 의장도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탄핵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왜냐하면 얘기도. 모든 집중을 예.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파면으로 가고 싶은 이런 때에 네. 또 이거를 또 불씨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죠. 탄핵 그 이해가 합니다. 언제 되는 겁니까? 어느요? 탄핵 윤석열이 저는 내일로 걸겠습니다. 내일 유일하게 네. 안전한 기간이 자 내일이 일단 비는 날이다. 네.
오늘 하고 내일 하면은 혼란이 줄어든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항소심 전이다. 네. 그래야지 헌재에 그나마 마지막 남은 체면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로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뭐죠? 최욱의 삭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체육 삭발 오늘 삭발 예정인데 네. 만약 헌재에서 오늘 아침에 고지만 10시에, 한다면 10시에 고지만 한다면 삭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 씨가 2시에 지금 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2시 전에는 좀 고지를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만약 내일 선고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